네, 지금 보시다시피 전세값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%를 넘는 곳이 있고 심지어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?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이제 은행 금리가 이제 3%대를 떨어지게 되면 뭐 더 어려운 얘기로 경제 성장률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론적으로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같아야 된다. 왜냐하면 이제 전세라는 게 받아가지고 어떤 돈을 굴리는 이제 수익을 하려고 집주인이 내주는 건데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면은 똑같아진다. 네. 특히 이제 집이라는 게 감가상각도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이거를 믿지는 않았었죠. 근데 이제 최근 나온 통계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사례에 있어서 100%는 아니고 전세가가 97%, 98%가 되는 아파트들이 나온 건데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? 그 사례들 네. 직접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서울 성북구의 종합 SK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2억 4,900만 원인데 전세가 2억 4천이었죠. 9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렇죠. 화성시 병점동의 한신 아파트 매매가가 1억 6,900인데 전세가가 오히려 100만 원이 더 높습니다. 매매가가 높은 겁니다, 지금도. 실제 전세가 실제 100만 원. 전세가가 예. 매매가보다 높은 아파트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왜 거죠. 그러냐면 세금 네.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세금요? 시습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 집주인은 또 갖고 예. 있으면 재산세를 7월, 9월에 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0이 된데 거의 효과가 0이라면은 이제 전세가 더 비싸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. 그렇군요. 이런 상황 된 겁니다. 현실이 되니까 당황스럽다. 그렇죠. 이게 현실이 와버리니까 네.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. 그 전세가 60%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깨진 건가요? 없습니다. 그런 법칙이. 전세가 60%의 법칙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%가 넘어가면 넘으면 사람들이 집 산다. 집을 사서 네.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한다. 그러면서 전세가가 안정된다는 건데 네. 지금 70%가 넘었는데도 거의 이런 법칙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상식적으로? 사는 게 맞는데 집을 산다는 것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. 오른다는 기대감 때문에. 근데 굳이 지금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. 전세라는 게 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. 이 세입자 입장에서. 네. 예, 그렇죠. 이게 위험도 해지할 수 있고요.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을 만큼 이 전세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현재 국민들의 실정입니다. 지금 좀 심각한 게 강남 재개발 이제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네, 지금 뭐 강남 재개발을 난리죠. 할 경우에는 도대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그것 때문에 되는데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뭐 어쨌든 전세값 이 문제가 뭐 오늘 내일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강남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폭발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깡통 주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깡통 전세. 네. 이것도 참 재미난 용어예요. 그 조만간 이제 결국은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네. 집을 사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대부분 그 집 소유주들이 대출을 조금씩 끼고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2억짜리인데 뭐 3천만 원 전세가 있는데 내가 들어갈 때 1억 8천이라면 나중에 1,000만 원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이건 위험하다. 나중에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속출할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깡통 네. 전세인데 네. 그래서 이제 전세 대신에 스스로 세입자들이 우리 보증부 월세로 바꿔달라. 네. 뭐 그런 요구도 최근에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전세. 어떻습니까?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그러니까 요즘 뭐 기사들 보면 깡통 전세 주의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면 요즘 세입자들이 이미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요. 등기부 등본 딱 띄어서 뭐 매매가가 5억인데 대출을 한 3억 받았다. 그러면은 2억 이상을 전세 안 주고요. 한 1억 8천 정도만 전세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월세를 내겠다라는 지금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스스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6월 달을 한번 이제 조언해 드리고 싶은데 올 6월이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. 네. 그때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. 네. 정말 금리를 올렸을 때 막 초토화되고 막 금융시장 무너지고 이러면은 실은 현금 들고 있는 게 정말 속된 말로 장땡인데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그냥 평온하고 변화가 이게 없다. 별 변화가 없다. 이러면은 아마 집값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주식도 마찬가지.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. 네. 앞으로가 좀 매매 타이밍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때 아닌가요? 저는 그래서 이제 6월, 7월 많이 조언해 드립니다.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미국 금리 인상 직후에 흐름을 보고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. 오히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저금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실은 맞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왜 안 오르냐? 미국이 이제 핵폭탄을 하나
금리 인상이라는 걸 투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. 근데 가장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. 네. 그걸 좀 지켜보자. 근데 터트렸는데도 네. 별 문제 없으면은 반응하겠죠, 시장이. 일단 6월, 7월까지는 집을 사지 말아라. 그렇죠. 저는 네. 지켜봐라. 그건 너무 현금 들고 있어라. 현금 들고 있어라, 일단은. 네. 예, 알겠습니다.